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목요일 밤에 벌어진 일이었죠.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SK텔레콤의 가입자들 핸드폰에 통신 장애가 발생을 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분들이 전국 대리기사협회,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한국 퀵서비스 기사협동조합, 통신서비스협동조합 등인데요. 이분들이 그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 나눠보죠.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협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대리운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숙한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시장도 사실은 만만찮게 커져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전국적으로 연 매출이 뭐 5조 원이 6조 원에 이를 만큼 커져 있고 대리운전 종사자들도 거의 20만 명이 육박할 만큼 적지 않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대리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관련법도 없고 제도나 정책도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대리운전 업자들의 행보가 굉장히 극심한 시장입니다. 20%가 넘는 수수료를 받고 있고 뭐 벌금이니 보험료니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부담이나 영업비까지 대리기사들에게 덤태기 씌우는 그야말로 약탈 경영에 판치는 시장이 돼 있어요. 예. 오죽하면 밤에 나와서 대리기사를 하는 게 우리 참 어려운 대리기사들의 형편인데 참 그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형편없는 수입에 시달리는 것도 힘들은데 업자들의 그 무도한 횡포와 착취가 참 극심한 그 약탈 경영에 판치는 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기사들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 이런 대리기사들이 어려운 조건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자 대리기사 권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2010년도 초에 다시 한번 결집을 했고요. 예. 그래서 대리기사들의 권익과 생존권 단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리기사 권익운동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몇 분 정도나 가입돼 있나요?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그 대리기사들이 가입돼 있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저희들이 한 5천 명 정도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 보험료나 영업비까지 저 대리 운전하시는 기사들에게 부담시킨다는 거는 글쎄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지난 3월 20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통신장애가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때 저녁 6시경부터 통신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SK텔레콤에 통신 이상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랑 저희 그 대리기사협회 회원들이 강남 일원을 쭉 실태 조사를 바로 나갔어요. 하필 또 그날이 목요일 날이거든요. 예. 그나마 목요일 날이랑 금요일 날은 그나마 일거리가 좀 있는 대리기사들에게 좀 나은 날인데 예. 하필 또 그것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면 비유한다면 일반인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한 5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통신이 마비돼서 어떤 그 손님도 받지 못한 이런 꼴이 돼버렸죠. 한 7시간 정도 이 통신장애가 발생을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물론 조금씩 개인적인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한 밤 11시 정도쯤 되면요. 예. 한 돈 1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라 있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요. 예. 돈 10만 원 매출이 오른다 해봤자 거기서 이거저거 때문에 한 6만 원 버는 건데요. 그 시간대까지 심지어는 한 코를 타지 못한 대리기사들이 부지기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신장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SK텔레콤의 통신장애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주일 전인가도 지금 그때와 같이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낮에 부분적으로 몇 시간 정도의 통신 마비가 있었고요. 통신이라는 게 사실은 항상 불안정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SK텔레콤 같이 대규모 회사가 그런 일들이 가끔 있다는 게 참 저희들은 정말 안타깝죠. 예. 자, 정리를 해보면 대리기사 분들은 휴대전화에 의지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또 목요일이었는데 7시간가량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마음대로 이거 사회 문제화시켜 공론화시켰고요. 네. 사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많은 일반 시민들이 같이 고통을 겪었던 전부가 다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 서로 간에 심정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아까 하셨다시피 저희들은 대리운전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리운전 오더를 중개전 어플을 통해서 이제 오더를 받는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마비가 되는 속에서 저희들은 SK텔레콤 측에 공식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했었고요. 예. 그것이 합당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내서 예. 상호 간의 타협과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죠. 예, 예. 근데 당시 소비자 보호원도 참 터무니없게도 대리기사나 퀵기사는 그 해당 대상이 아니라고 이런 터무니없는 조치를 취해서요. 저희들이 천상 대리기사들과 퀵기사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가지고 예. 며칠 전에 그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기 또 전에 예. 저희들이 접수를 시켰습니다만 대리기사나 퀵기사는 최종적인 아니다. 소비자가 아니다. 아예 심사 자체를 거부를 해버린 거죠. 참 저희는 그 자체도 터무니없다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죠. 네. 아니 그 대리기사나 퀵기사 분들이 그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거는 본인이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가입을 해서 그걸 이용을 했으면 소비자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다고 보는데 예.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틀린 것인지 저희들은 그 자체도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SK텔레콤을 쓰고 있어서 예.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보상을 좀 해주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예. 피해를 얻게 하도록 보상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예.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그때 느꼈겠습니다만 뭐 몇천 원에 해당되는 푼돈을 지급을 해나간 그런 문제가 돼서 네. 사실은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샀고요. 예. 특히나 대리기사처럼 실제로 하루 생계가 사실은 거의 손해를 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생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죠. 그렇군요. 예. 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뭐 몇천 원 이렇게 하는 것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뭐 합당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가 걸려 있는 분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SK텔레콤 쪽에 어떤 뭐 공식 입장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그 당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SK텔레콤에 네. 고위 당사자분들과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회합을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말씀이신가요? 3월달에 예. 그렇지만 실제로 그거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액션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입장을 타진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이었고요. 아직까지 지금 공식적인 어떠한 반응과 입장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어떤 통상적인 얘기 외에는 어떤 답변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이 소송을 제기하셨으면 구체적으로 피해본 사례를 증거로 제시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대리기사나 퀵기사 같은 경우는요. 네.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받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액을 선정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리기사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쓰는 오더 중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상에는 예를 들어서 지난 3월달, 4월달, 5월달 요일별로, 날짜별로 평균치가 나오겠네요. 이런 근무 조건이 나름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마트폰 상으로도 그렇고 프로그램상의 서버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승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소송까지 제기를 하셨으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런 피해와 관련해서 정부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참 그런 부분에 대해 실망이 큰데요.
지난 3월 달에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SK텔레콤 측의 조치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정책이나 지도를 위한 방침을 갖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은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요. 예. SK텔레콤은 사기업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국민적인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야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런 조치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자체를 저들은 바로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못다 하신 말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비록 저희 대리기사들이 밤에 허덕허덕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잠시 동안이라도 가는 길이지만 대리기사는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는 바로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이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